네, 수출입은행장님. 예, 아까 오전에 그 김태년 의원님께서 저는 일목요연하게 원전 문제 관련 쟁점을 잘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지금 원전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원전 수출이 잘못됐다. 그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게 절대 아니고 금융 지원이 있을 수 있다. 종전에도 금융 지원이 뭐 사례가 있었던 것이고요. 네. 다만 정부가 좀 사실과 다르게 말을 하는 이런 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무리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졸속으로 좀 이 관련되는 절차가 진행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우리 국익이 좀 침해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이제 야당 의원들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외부에 뭐 정치적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수출입 은행자님께서 중심을 잡고 철저하게 경제적 원칙에 따라서 이 관련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를 하신 것이고요. 아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제가 이제 이 관련된 이게 논란이 발단 배경을 한번 짚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뭐 여신의향서냐 아니면 관심사안이냐 그 용어 차에 대해서 또 뭐 이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용어는 다르지만 사실은 그 본질은 같지 않습니까? 근데 체코 정부에서 예, 금융 지원을 요청을 했을 때 관심 사안이든 여신의향서든 우리가 금융 지원을 해줄 의사 표명 예, 그 강도의 그 뭐 강도의 이제 약간 강하고 약함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본질은 같지 않습니까? 같습니다, 의원님. 근데 보통 그 이 금융기관들은 일반인들이 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약속보다는 좀 제한적인 의미로 약속을 씁니다. 네네, 저희는 론 어플이 나야지 커미트먼트라고 그러지 그 예, 뭐 전까지는 그건 뭐 길게 제가 가서는- 지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예, 좀 시간 관계상 청장님, 예, 예, 은행장님, 네네. 4월달 올해 4월달에 한수원이 이제 그 수출입 은행에 여신의향서 발급 신청을 해왔죠 공문으로, 예, 그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 사안을 뭐 이게 발급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수출입 은행 올해 그 저기 체코 출장 갔다 와서 출장 보고서 작성하셨죠? 예, 그 출장 보고서에 뭐라고 돼 있냐 하니까 요 LOI도 함께 첨부할 계획, 여신의향서 이 출장 보고서에도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 사안이든 여신의향서든 그 용어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체코 정부가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금융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그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본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는 아마 한수원이 그런 말을 쓴 것 같은데 저희 직원들은 그 LOI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게 LOI는 저희가 근데 이거 저 수출입은행 내려면은- 출장 보고서인데요, 은행장님. 자, 좋습니다. 자, 문제 발단이 뭐냐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체코 정부가 원할 경우에는 금융 지원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담긴 문서를 이제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4월달에 그 이후에 7월 18일에 우리 안덕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께서 이 우선 협상자 선정 뒤에 뭐라고 하셨냐 하니까 이 5호기, 6호기 이 모두 우리 금융 지원 없이 체코 정부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하는 것이다. 그 산업통상부 장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있다. 맞죠? 5호기 같은 경우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체코 정부 자체적으로 5호기를 재원 조달 우리가 금융 지원을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4월 달에 한수원이 공문 요청 온 거는 그 두커바니 6호기하고 태블린 예, 3, 4호 뭐 그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금융 지원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업통상부 장관께서 마치 7월달 그 4월달에 이미 그 관심 뭐 좋습니다. 뭐 여신의향서가 아니면 뭐 관심 관심 사안. 사안을 하더라도 예, 금융 지원에 대한 내용이 most favorable 뭐 이런 게 담겨져 있는 문서를 우리가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시점인 7월달에 산업통상부 장관께서 마치 우리 정부는 금융 지원 전혀 안 한다. 5호, 6호기 5호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6호기가 문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장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야당 의원으로서 당연하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그 이전 4월 달에 이렇게 금융 지원 의사가 있다라는 그런 사안이 제공이 됐는데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야당으로서 이런 지적 안 하면 그 뭐 야당으로서 뭐 무슨 존재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뭐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마 산자부 장관은 아마 좀 더 엄격한 의미에서 아마 하여튼 산업통상부 장관께서 정확하지 않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벌어졌다.
하여튼간에 그 향후에 금융 지원을 하시더라도 원리 원칙에 따라서 실적인 경신을 따져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수출입 은행장님. 예, 그 동일 차주 신용 공여 쏠림과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우리 오기영 의원님 질의에서도 이제 그런 관련 답변을 하셨는데 수출입 은행은 이제 은행이 아니라 에이전시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 공여에 대해서 좀 약간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럼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불구하고 자기 자본의 50%로 제한한 것은 여전히 동일인 차주에 대한 신용 공여가 쏠렸을 때 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상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편중 여신은 위험을 있습니다. 그죠? 근데 9월 말 기준으로 수출입은행 잔액 기준으로 한화 계열에 대한 신용 공여 한도가 40%를 넘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네, 제 질의 좀 예, 먼저 예. 드리고, 예. 그 한화에 대한 전체 여신 잔액을 보면 13조 원이 넘는데요. 수원 자본금이 약 17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규모가 큽니다. 또 수출입은행 전체 여신 잔액 135.6조 원과 비교해도 한화에 대한 여신 잔액이 10%에 달할 정도로 많은 편인데요. 또 수출입은행 여신 잔액 상위 10대 기업 중에 한화 계열사 두 곳에 대한 여신만 보더라도 상위 10개 중 36%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신용 공여 한도뿐만 아니라 여러 기준을 놓고 볼 때 수출입은행의 여신이 한화 앞으로 특정 그 재벌 한화 앞으로 좀 많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뭐 지난 5월에 대우조선해양이 한화 계열사로 뭐 편입한 그로 인한 영향도 뭐 물론 있겠죠. 그게 제일 결정적입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잔액이 아니라 이제 집행액으로 보면 지난해와 올해 수출입은행 한화의 총 9조 4,386억 원 집행했는데요. 이 중에 또 하나오션에 대한 집행 금액을 빼더라도 나머지 한화 계열사에 대한 집행액이 4조 7천억 정도 됩니다. 따라서 수출입은행의 한화에 대한 여신 쏠림 현상은 단지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영향만으로만 볼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설명드리면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업체로서 폴란드와 여타 나라에 수주를 많이 했고요. 또 하나 그 에너지 솔루션이 그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에 하나 그룹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그 재벌 기업에 네. 이 여신이 좀 많이 쏠리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근데 관련해서 제가 좀 네. 그로 인한 좀 뭐 다른 그거는 대조약 부분은 좀 빼고 그 빼면은 다른 그 재벌 그러니까 그 대기업 집단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관련해서 이번 이런 한화에 이제 여신 쏠리면서 이번 정부 들어서 좀 도드라지는 편인데요. 그래서 그 이번 정부 들어 가지고 검사를 포함한 검찰 출신들이 한화 계열사로 무더기로 재취업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의원님이 신문 기사 보도자료 낸 걸 보고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예. 아, 그러세요? 총 8명이 자리를 옮겼는데 수출입은행 여신 상위 10대 기업에 들어가는 하나오션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윤석열 정부 수립 이후에 출범 이후에 검사 4명과 검찰직 4명, 그러니까 8명이 이렇게 뭐 실장, 상무, 사회이사, 상근, 고문, 뭐 차장 등으로 한화에 재취업한 걸로 확인됩니다. 또 지난 2022년 그 국정감사 때는 수출입은행이 한화의 승계자금 일부를 대출해 주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때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수출입은행이 2022년 8월 달에 수소에너지 지원 명목으로 한화에너지와 한화솔루션에 각각 500억 원을 대출해 줬는데 한화는 그 자금을 엉뚱하게도 삼성물산이 쥐고 있던 한화임팩트의 잔여 지분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한화임팩트는 한화 김승현 회장의 3형제가 지분 100% 쥐고 있어서 한화 승계 구도의 핵심으로 지목받는 기업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근데 아시겠지만 그 삼성그룹하고 예, 예, 저 질의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네네. 예, 그래서 따라서 이제 당시 관련해가 수출입은행이 한화의 승계 자금을 지원했다는 좀 지적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때 예, 그 당시 장혜영 그런 의원- 지적이 있었던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때 장혜영 의원이 그런 지적을 하신 걸 기억합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이 우리 차순호 감사님 오늘 와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예. 예, 최근에 우리 그 차순호 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하셨죠? 예, 예, 예. 이 수출입은행 상임 감사로 임명되신 거죠, 최근에? 예. 앉으십시오. 됐습니다. 예,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이런 특정 그 재벌 기업 관련한 좀 특혜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그 여지가 좀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렇게 이제 수출입은행 여신도 무한정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어느 한쪽에 몰아주기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여당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다른 쪽에 좀 지원이 좀 부족하게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까 여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팩토링. 그죠? 그 집행 규모가 전체 0.4%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 행장님, 저 은행장님 이번에 수출 팩토링에 대한 걸 처음 이제 최근에 알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예, 뭐 제가 담당 실무자였을 때는 하지를 못했는데 이제 네. 그 지적을 받고 굉장히 한번 좀 꼼꼼하게 지켜봐 이제 들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참 중소기업한테는 문턱이 높은 상품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그러니까 됐습니다. 0.4%. 예. 정말 적죠. 예. 대신에 또- 뭐 저희 아까 보시던 저희가 중소기업에 드리는 대출 프로그램이 다른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것도 중소조선사 대상으로 한 선수금, 환급 보증, RG 발급도 전체 0.1%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정 기업에 뭐 너무 많은 여신을 몰아주는 것은 그 자체로 리스크 관리에 부담이 될 뭐 가능성이 있고 공정성 시비로 이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인 그런 문제 인식에는 공감을 하시죠? 예, 편중 그 대출 위험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이제 시간이 네. 마저 말씀드리고 답변을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금방 뭐 행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신 취급하실 때 동일 사주에 여신이 지난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 드리면은 저희 수출입은행은 어떤 트랜잭션 거래, 수출 거래, 해외 투자, 해외 자원 개발에 이게 있어야지 금융을 수행을 하지. 그냥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냥 돈을 줄 테니까 중소기업 하라 이런 대출은 저희는 법상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아까 말한 수출 팩토링도 그렇고 중소조선사도 그렇고 중소조선사도 그렇고 트랜잭션을 만들어오질 못하면은 파이낸싱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뭐가 먼저 되느냐, 이제 먼저냐, 금융이 없어서 그러냐. 근데 제가 알기로는 금융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이 글로벌 경쟁에서 중소기업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지원했을 대상 거래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다, 측면도 있다 이런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뭐 그거를 저희가 보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은 강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출입은행장님. 예. 네, 아까 전에 그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팩토링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예. 그 0.4%밖에 안 된다.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아마 그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좀 적어서 예. 그런 게 아닌가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장님 그 수출 팩토링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여당 의원님 지적을 받으시고 그 수출 팩토링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되셨다고 아까 또 말씀하셨죠. 저도 이제 그게 중소기업 지원한 대상 상품인데 왜 안 나가는지가 궁금해서 그 담당자하고 한번 불러서 참 종합적으로 한번 들어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장님 이 은행장 취임하신 게 언제시죠? 2022년 7월입니다. 2년 전 아니신가요? 예. 자, 그렇다면은 취임하신 지 2년이나 되셨으면 네. 이 수출 팩토링이 지금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최근에 여당 의원님께서 아마 한 달 전쯤으로 생각이 드는데 한 달 전에 지적하신 그때 비로소 이 수출 팩토링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자세하게 살펴보셨다는 말씀이 되시잖아요. 그 2년 동안 얼마나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무관심하셨으면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도 그 수출 팩토링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또 계속 그 지난 21대 때도 지적을 받아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보고를 받았고 이번에는 제가 한번 그 업무 플로우를 한번 전부 다 들어봤습니다. 들어보고 정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그걸 한번 짚어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걸 한 달 전에 여당 의원님 지적이 있으시고 살펴볼 문제가 아니라 2년 전에 취임하셨으면 2년 동안에 그걸 계속 좀 살펴보고 뭔가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닌지 뭔가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 예.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혹시 요건을 갖췄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것이 은행장의 책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건 죄송한데 그 결론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 같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제품 이 상품이 중소기업 지원 대상 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결론에 자, 그러면 은행장님 저기 그 취임하신 이후에 네. 지금까지 수출 팩토링 실적 그리고 지금까지 이 수출 팩토링 활성화를 위해서 수출입은행이 한 일이 뭔지를 별도로 정리해서 종감청까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조폐공사 사장님께 여쭈겠습니다. 네. 최근에 조폐공사가 이제 그 조폐박물관 네. 예, 그 관람 환경 개선하고 프로그램 다양하고 10월 10일에 완결했다고 기재부에 보고하셨죠. 예, 예. 근데 보시면은 예, 그 스티커 사진 보시죠. 1층에 그 스티커 사진 부스가 있는데요. 이 뭐 스티커 필름도 단종되고 수리 부품도 없어가지고 고철 덩어리로 1층 한 공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뭐 가끔씩 가봅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